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도 지금 정신이 없지만요.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 며칠 동안요, 중국 남서부 지방에는요,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 해요. 그래요? 30년 만에 폭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다고 세상에. 하는데요. 이 때문에 좀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떤 일이었는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좁은 터널 속 손전등 하나를 들고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구조대원이 보이죠. 그의 등에는요, 어린 소녀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소녀는 하교 도중에 물살에 휩쓸린 신발을 주우려다가 하수구에 빠지면서 10m 아래까지 떠밀려 갔던 겁니다. 구조대원들이요, 7시간 동안 집중 숙색을 했고 마침내 소녀를 발견하고 무사히 구조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머나. 그 시간 동안 소녀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아우 세상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네. 7분 또는 더 나가서 70분을 저 어두컴컴한 또 물살이 거센 하수구에 갇혀 있었다고 벌벌 떨면서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도 무서울 판인데 7시간이요, 7시간? 그 8살 소녀예요. 어머나. 나이도 8살밖에 안 된 세상에. 소녀인데 구저우라고 하는 중국의 지역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말씀 들으신 건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수구에 물이 넘치게 됐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본인의 신발이 떠내려가니까 그걸 잡으려고 이 소녀 입장에서는 갔는데 그냥 하수구에 빠지고 만 거예요. 어머나. 10m 밑으로 들어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물은 흘러가죠. 근데 어디를 잡고 버텼냐면 하수구 안에 철제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철제봉을 붙잡고 7시간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소녀는 대단히 용감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투입이 됐고요. 소녀의 위치를 파악해서 구조에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하. 다행인지 모르겠고 네.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아이의 용감함이 기적을 불렀다. 또 물난리가 이렇게 무섭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대비를 잘해야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속담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저 아이는 무섭지만 그래도 구조대가 올 거야. 그 마음으로 버티지 않았을까요? 정말 기적의 이 생존을 우리가 또 봤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분들 정말 잘 해주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요즘에 무려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포르투갈로 가보시겠습니다. 겁나 더워요? 네, 역대급 폭염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근데 그 폭염에 시달리는 와중에 네. 지금 그 해안가에서 보기 드문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화제인데 어머나. 어떠한 현상인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네. 해변가에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 듯한 마치 금방이라도 덮칠 듯한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빨리 사람을 도망가야 될까? 뭐 한다 지금? 놀랍게도 저게 쓰나미가 아니라 거대한 구름덩어리라고 합니다. 근데 바다에서 해변 쪽으로 점점 막 거대한 게 밀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나. 공포감까지 느껴지는데 어머나. 오죽하면 당시 해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은 정말로 쓰나미가 밀려오는 걸로 착각해서 놀랐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 일단 구름이었다니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너무너무 걱정되고 좀 안타까웠던 게 저게 설령 구름이란 걸 나중에 처음부터 안 사람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구름이다라 하더라도 막 대필리야 왜 저걸 찍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네, 굉장히 엄청난 광경인데요. 이게 엄청난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이상 기상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하. 진기한 모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구름이 이름이 있는데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네. 두루마리 구름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름도 귀엽네요. 네. 진짜네. 해질 무렵이 되면은 차가운 공기가 오면서 뜨거운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안산을 따라서 이 바다 위 표면을 따라 튜브처럼 저렇게 구름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네. 한 번도 본 사람 없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일까 너무 놀랄 수 있지만 네. 정말 한마디로 구름의 현상이라는 것이고요. 네. 호주 같은 지역에서는 종종 관찰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아. 하지만 이걸 몰랐던 현지 주민들은 굉장히 놀랐다라고 그렇겠죠. 하는데요.
정말 믿기 어려웠다. 영화처럼 쓰나미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구름이 얼마나 빨리 왔는지 맑았던 하늘이 1분 만에 변했다. 이렇게 현지 주민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했습니다. 아니 근데 요 구름이었기에 천만 다행이긴 한데 물론 저 해변에 계셨던 분들은 일생일대의 보기 드문 장면을 휴대폰에 담긴 담으셨겠지만 근데 그걸로 막 좋아하고 그럴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저런 상황이 생긴다면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대피하는 그런 습성, 그런 습관을 먼저 몸에 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이 구름이었기에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이담 아나운서. 이번엔 아마도 미국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분 제가 SNS에 들어가 보니까 미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길을 가다가 작은 생명이 굉장히 위험에 처한 광경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위험에 처한 작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네. 네, 배수구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는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낀 이 남성이 새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배수구 뚜껑을 한번 열어보는데요. 네. 이럴 수가. 뚜껑 아래엔 아주 작은 아기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에 지체하지 않고 배수구 안으로 들어간 남성. 작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어머나. 아니 세상에 미국에서 네. 13년간 사신 최지봉 교수님 네. 혹시 저 남성 아세요? 모릅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네네네. 저는 그러니까 이 남성이 동네에 산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책하고 있는데 아까 그 새 소리 들으셨죠? 네. 근데 이게 밝은 목소리라기보다는 구슬프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왜 새가 저기서 하수구 덮개 있는데 저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안에 어미새가 아이새가 빠진 걸 보고 너무 슬프게 기다리고 있었다. 본인은 구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아기 새를 구해서 어미 품에 안겨줬더니 어미새가 너무 좋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아주 조그만 생명체지만 그 생명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희생하고 시간을 낸 이 남성에 대해서 많은 누리꾼들이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멋진 모습이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도 있고 네.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글도 올라왔고요. 네. 작은 동물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이 멋지다. 이런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저 새 종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흥부 놀부 보면 박씨 물고 온 제비, 흥부가 다리 고쳐주니까 박씨 물고 오잖아요. 꼭 무엇을 대가를 바라고 저 남성분이 한 건 아니겠지만 진짜 은혜를 진짜 갚을 줄 아는 동물이라면 뭔가 저 남성에게 행운을 또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새끼랑 잘 크길 바랄게요.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초소형 정찰 드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정찰 드론이 앞으로 우리한테 많이 나타날 모기같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네? 두 눈 크게 뜨시고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모기 설마요 모기 크기? 어머나? 지금 눈으로 보이려고 하더라도 손톱 크기보다 더 작은 듯한 초소형 드론입니다. 그냥 모기 진짜 잡은 모기 아니에요? 네, 크기도 크기지만 모양도 정말 곤충 모양인데요. 여러 대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모기떼가 같이 날아다니나 이런 모습으로 이제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모기 같은 이 조그만한 드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야 과학의 발전이 어디까지일까 정말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한편 무서운 게 모기 크기의 드론 정말 요만큼 진짜 눈을 크게도 안 보이는데 걱정되는 게 저게 군사용 첩보용으로 활용되면 글쎄요 이게 나쁜 마음 먹으면 이상한데 악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게. 정말 무섭습니다. 저 거의 누가 봐도 일반 곤충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나 들어가서 남이 뭘 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군사정보 캐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막 저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건데 앞으로는 더 고도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모기 같다고는 하지만 모기보다는 조금 큰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길이가 2cm, 날개 폭이 3cm 이 정도니까 네. 모기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얼마든지 또 작고 빠른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개발된 이 드론은 날갯짓을 초당 500번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진짜 곤충 같은 거예요. 네. 일반 곤충과 같은 탄력과 비행 능력을 갖췄다고 하고 네. 바람이 시속 74kg 정도 속도로 불어도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연구소 측에서는 전장 수색뿐만이 아니라 건물이 무너졌을 때
그 안에 생존자가 어디 있는지 이런 수색 등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화적인 방법, 좋은 이용하면 한이 없이 좋은 물건이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마음으로 활용한다면 글쎄요, 이 국가 보안 시설에도 뭔가 안보에도 다른 나라 안보에도 큰 비상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죠. 지금 보세요, 중국이 우리가 그동안 지난해부터 비상계엄이다, 탄핵이다 한 6개월 넘게 이런 국면에서 지금 허우적거릴 때 이웃나라 중국이 과학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